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면 범인들은 재판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곤 합니다. 주로 자신은 범인이 아니다, 제3자가 있다 등등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어쩌면 범인의 말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최고급 외제차를 끌며 3억엔 이상의 연봉을 받는 회사의 사장이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와타나베 츠요시. 그는 20대 초반부터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며 보거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등 요식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90년대 후반 무렵 그는 한 수산물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와타나베는 사업적인 능력이 무척 좋았던 모양인지 2001년경엔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와타나베가 사장으로 취임한 후 회사는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사를 바꿔나갔고, 이에 회사의 실적 역시 급상승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너무도 확장했던 탓일까요? 2008년 후반부터 2009년 봄에 걸쳐 회사의 자금순환이 악화되었고, 결국 2009년 여름 무렵 회사는 휴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2011년 봄, 와타나베는 한 남자와 우연히 알게 됩니다. 와타나베는 고급 스시집에서 한 남성의 옆자리에 우연히 앉게 됩니다. 이 남성은 A씨로, 마침 이 둘은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코드가 맞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급속도로 친해져 함께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A씨라는 남성,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일본 금융권에서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현재는 스위스에 살며 리히텐슈타인에서 펀드 매니저를 담당하던 남성이었는데요. 일본은 물론 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데다 연봉이 5억엔이 넘을 정도로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다만 그에 대해선 다소 좋지 않은 소문도 존재했는데요. 과거 그와 함께 일했다는 동료는 A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솔직히 A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A씨 주변엔 늘 수상한 사람이 많았어요. 펀드 매니저라고 자칭하지만 사실상 작전주 전문가에 가깝습니다. 정황상 굉장히 평판이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편 2008년엔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리먼 쇼크였죠. A씨 역시 당시 투자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가 운용하던 자금은 전부 고객의 돈이었다 보니 펀드 폭락을 목격한 고객들은 다수의 민원을 넣었지만 A는 고객에게 투자 실패는 돈을 맡긴 사람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의 이런 행적은 다수의 원한을 샀던 모양인지 그가 일본 금융계를 그만두고 스위스로 출국할 때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던 투자자와 몸싸움을 벌인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A씨와 친해진 와타나베는 주식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몇몇 주식을 추천해 주었지만 추천받은 종목이 영 좋지 않았던 모양인지 와타나베는 180만엔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걸로 인해 와타나베는 A씨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죠. 그리고 계절이 바뀐 2011년 7월 무렵 와타나베는 오키나와의 미야코지마에서 현지 여성과 동거하며 도쿄를 왕래하며 주로 낚시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는 뜬금없이 2012년 9월 무렵부터 모종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와타나베의 계획은 바로 A씨를 죽이고 돈을 빼앗는 것이었죠. 와타나베는 먼저 이벤트 개최와 진행을 담당하는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사실 이 회사는 실존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고 합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할 자동차를 준비함은 물론 11월경엔 사이타마현 쿠키시에 밭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사람을 고용해 땅을 팠다고 하는데요. 구멍을 팠다는 것을 인근 주민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현장 근처에 외벽을 세우고 비닐 시트를 덮는 등 한 단계씩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애완동물과 함께 숙박이 가능한 대형 호텔의 개업 이벤트가 있다며 투자에 관해 A씨와 상담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물론 실제로 이런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A씨를 스위스에서 일본으로 불러오기 위한 술책이었죠. 한편 당시 와타나베가 만든 이벤트 팜플렛은 진짜라고 해도 누구나 믿을 정도로 감쪽 같았다고 하네요. 아무튼 와타나베의 투자 상담과
초대가 그럴듯하다 생각했던 모양인지 A씨는 아내와 함께 일본행을 결심합니다. A씨는 일본 체류 기간 동안 자신이 소유한 긴자의 맨션에서 지내기로 했는데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호텔 개업 이벤트에 초대되어 귀국했다. 와타나베는 좋은 고객이 될 것 같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2월 7일 와타나베는 미리 준비한 범행용 차량으로 A씨 부부를 마중갔고 이동하며 그들에게 샴페인을 대접했는데요. 사실 이 샴페인은 수면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와타나베는 잠에 빠진 A씨 부부의 목에 밧줄을 감은 뒤 힘껏 조여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A씨 부부가 가지고 있던 지갑과 신용카드를 훔친 후 미리 준비한 사이타마현 쿠키시의 농지로 이동, A씨 부부를 구멍에 묻은 후 현장에 차를 버려둔 채 도주했죠. 원래대로라면 A씨 부부는 12월 14일에 스위스로 귀국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때가 되어도 귀국 소식은 물론 어떤 연락도 없었던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친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도주한 와타나베는 과거 자신의 부하였던 남성 K를 시켜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도쿄역에서 신칸센 회수권을 무려 300만 엔어치를 구입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워낙 큰 금액이었다 보니 수상하게 생각한 영무원은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고 불안해진 K는 구매를 그만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와타나베는 A씨 부부에게서 빼앗은 명품 지갑을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화하는 등 현금을 마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A씨 부부 실종을 수사하던 도중 실종 신고 이후 A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본인이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입수했고 영상엔 마스크를 쓴 수상한 남성이 찍혀 있었죠. 이것을 기점으로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사건이라고 보고 수사 방침을 전환 용의자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은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A씨가 와타나베라는 남성이 개최한 이벤트에 참석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맨션 입구에서 수상한 차량이 이들 부부를 태우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CCTV 영상으로 추적한 차량은 사이타마의 한 농지로 향했고 그곳의 구덩이에서 사망한 A씨 부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경찰은 와타나베가 범인임을 직감 체포에 나섰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와타나베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직장 부하와 함께 오키나와의 미야코지마로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섬으로 도망쳤으면서도 정작 그곳에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탓에 그의 위치는 경찰에 들킬 수밖에 없었고 당황한 와타나베는 1월 29일경 세제를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하네요. 결국 와타나베는 회복된 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와타나베는 시체 유기와 사기 미수죄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다소 이상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자신은 현장에는 있었지만 죽일 생각도 돈을 빼앗을 생각도 없었다. 과거 2008년경 A씨의 투자건으로 수억 엔의 피해를 입어 자신의 회사가 크게 흔들렸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기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당신이 죽인 게 아니면 누가 범인이냐 묻자 그는 투자 자금을 빌린 지인인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수억 엔의 피해가 아닌 180만 엔의 주식 투자 실패로 원한을 가졌고 이에 따라 강도 목적으로 수면제를 사용하는 등 와타나베에게 확실한 사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목에 로프를 감은 것은 겁을 줄 목적이었으며 강도나 살인의 계획은 없었다. 부부를 죽인 것은 제3자의 소행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판결 전 와타나베는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며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겠다고 유족에게 땅에 머리를 박고 사과했는데요. 재판장은 제3자의 존재는 입증할 수 없으며 잠든 부부의 목에 로프를 감고 조르는 것은 혼자서도 가능하다 라며 단독범으로 인정, 와타나베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겠다던 와타나베는 곧바로 항소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와타나베의 사형은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신칸센 회수권 구매로 간접적이나마 범행을 도왔던 부하는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건은 끝나는 듯 싶지만 이 사건엔 여전히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 사건의 의문스러운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손해 금액입니다. 당초 와타나베는 180만엔의 주식 투자 실패로 원한을 가졌다고 했지만 그는 과거 연봉이 3억엔이 넘던 부자에 범행용으로 토지와 자동차를 구매할 정도로 돈이 많았음에도 고작 180만엔으로 범행을 일으킨 것에 다소 위화감이 든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행적의 통일성이 없다입니다. 그는 범행 전 유령회사 설립에 지인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함은 물론 차량 준비, 진짜라 해도 믿을 정도의 퀄리티로 가짜 이벤트와 팜플렛을 준비하는 등 누가 봐도 속을 수밖에 없도록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A씨 살해 후엔 자동차를 방치한 채 도주함은 물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위치가 들킬 것이 뻔한데도 사용하는 등 이게 과연 같은 인물의 행적인가 싶을 정도로 통일성이 없습니다. 셋째는 돈의 행방입니다. A씨는 스위스에서 일본으로 귀국할 당시 약 700만엔의 현금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건 후 자택에 남아있던 금액은 400만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사라진 300만엔의 행방이 묘연한 것이죠. 와타나베는 사건 후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신용카드를 쓰거나 지갑을 전당포에 맡겨 현금화했다 보니 이 돈을 가지고 있다기엔 납득이 가지 않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즉 누군가가 300만엔을 가져갔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다 보니 일본 네티즌들은 어쩌면 와타나베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우게 된 것인데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진술대로 와타나베는 사실 리먼 쇼크 당시 A씨의 작전주로 큰 손해를 봤다. 한편 이 작전주로 A씨에게 원한을 품은 제3자가 A씨를 살해하자며 와타나베에게 접근했다. 이에 제3자의 지시대로 와타나베는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준비했다. 제3자는 와타나베가 자신의 정체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약점을 잡았다. 진술대로 제3자가 A씨 부부를 살해한 후 300만엔을 들고 사라졌다. 와타나베는 시키는 대로 지시를 따랐기에 설계대로 모든 정황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즉 와타나베는 A씨 부부 살해를 위해 체스판 위의 말처럼 쓰고 버리는 카드였다는 가설이죠. 비록 사건은 종결되었기에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만 다소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네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